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전남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처음으로 다음 달 3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는다고 밝혔다. 전남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이건 뭔지 좀 수상한데? 응. 아, 이게 뭐 경북 출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에 김대중 생가를 방문했다고 전남 의원들이 박정희 생가를 가서 방문한다는 얘기야?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독재 정치하다 총 맞아 죽은 박정희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동급이란 얘기 아니야, 지금. 어? 독재 정치하다 총 맞아 죽은 박정희하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IMF에서 나라를 구한 김대중하고 지금 동급이란 얘기 아니야. 저 새끼들 누군지요, 저거. 나중에 2016년에 공천 주지 말아야 돼. 어? 저 전남 출신 민주당 의원 10명 명단 확인해가지고 저것들 다음에 공천 신청 못하게 해야 돼. 김대중은 북한에 쌀 퍼주지 않았나? 너 얘기 또 잘했다. 그래.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줘야지. 그러면 박근혜가 오늘 퍼준 건 뭐라고 얘기할 거니? 박근혜가 북한으로 분유 오늘 17톤? 1700톤? 박근혜가 북한으로 분유 보낸 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또 분유 팔아가지고 핵무기 만들었다 그러지? 이번에는 이제 분유 폭탄이냐? 분유 핵 폭탄이냐? 쌀로 핵을 만든 김정은이가 분유로는 핵무기 못 만들 것 같냐? 미친년이다 진짜. 야, 너 박근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다 대고 미친년이래. 하여튼 저 또라이 새끼들은 말이에요. 박근혜가 아무리 모자라도 임마 거기다가 미친년이 뭐냐? 분유가 쌀보다 비싸던데. 그렇죠. 같은 양의 쌀과 같은 양의 분유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예. 요즘에 분유 한 통에 얼마 하나? 분유 한 통에 얼마에? 1700톤? 얼마에? 하여튼 어마어마한 톤으로 보내는데 분유하고 쌀하고 비교해보면 분유가 더 비싸.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 분유 한 통에 요즘에 비싼 거는 내가 우리 딸 키울 때는요. 15년 전이잖아. 15년 전에는 우리 딸, 그러니까 14년 전이지. 한 통에 10,000원 했어. 분유값이 한 통에 10,000원 했는데 요즘은 지금 제일 저렴한 게 2만 몇천 원짜리가 있고 2만 7천 원? 그 정도가 있고 보통 내가 우리 딸 먹였던 급이 지금은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만 원. 그쵸?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을 먹였던 급이 지금은 요만한 거 한 통에 3, 4만 원이야. 지금 싼 게 4, 5만 원이에요? 싼 게 4, 5만 원이야, 요즘에? 미치겠네. 분유값도 계속 올라갔잖아. 6만 원. 17,000원짜리 분유가 뭔데? 그래, 한번 좀 보자. 17,000원짜리 분유는 뭐냐? 22,000원짜리 분유랑 17,000원짜리 분유가 뭐냐? 한번 보자. 그거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한번 보자. 지금요, 마트에서 파는 마트의 눈높이에 있는 분유값이 지금 3, 4만 원 해. 분유값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사실 그 성분 비교해보면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을 것도 없어. 근데 애들 한두 명 나니까 괜히 비싸게 홍보해갖고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까 그러면서 비싸게 받아먹는 거야. 별 차이 안 나는 걸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분유를 보낸 게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야. 분유를 보낸 게 잘못인가요? 라고 얘기하고 김대중이 쌀 퍼줬다고 욕하는 놈들이 그게 미친놈들인 거지. 우리나라에서 쌀 안 퍼줘도요. 외국에서 북한에 다 쌀 줘요. 외국에서 북한에 식량 지원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북한에 식량 지원했던 이유는 뭔데? 뭐 하지 말라고? 침략 위협하지 마라. 전쟁 도발하지 마라. 그러면서 줬던 게 쌀이야. 그런데 쌀로 핵폭탄을 만드는 미친놈 새끼들, 이거 누구의 주장이야? 이게 국정원 주장이야. 우리나라에서 보낸 쌀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쌀 팔아서 핵무기 만들었다. 그게 국정원 똘마니 새끼들이 퍼뜨린 이론이에요. 쌀 팔아서 핵무기 만든다고 한번 만들어봐봐. 쌀 팔아서 핵무기 한번 만들어봐봐. 그러면 베트남은 세계 최고의 핵무기 보유국이겠다, 이 씨발놈들아. 세계에서 베트남이 쌀 생산이 제일 많이 되는데, 그러면 베트남은, 세계 최고의 핵무기 보유국이냐, 이 씨발놈들아? 미국이 쌀 팔아서 핵무기 만들었냐? 그지 같은 새끼들. 결국은요, 이 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야. 인도적 지원, 서로 먹을 걸 줘서 이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자고 주던 건데 지금까지 쌀 줬다고 지랄을 해. 그 박근혜가 분유 준 거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 새끼들. 그럼 박근혜가 분유 준 건 잘못인가요?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박근혜가 분유를 보낸 건 잘한 일이에요. 솔직히 해서 박근혜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야. 분유 보낸 게. 박근혜가 한 일 중에 지금 제일 잘한 게 이산가족 상봉하고 분유 보낸 거야. 그나마 사람으로서 그 할도를 한 건데 보낸 양이 좀 너무 작아. 보낸 양이 조금 작은 건데 아니 통일이 대박이라며. 너 김대중이 쌀 보냈다고 그러니 미친놈아. 너 그러면 통일이 대박이라고 그러는 박근혜는 뭐라고 생각하냐? 대박 미친년이냐? 통일이 대박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결국 북한하고의 전쟁을 중단한다는 얘기야. 북한하고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든다는 얘기야. 박근혜가 통일 대박론 얘기하면 잘한 거지. 대박 평화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대박 평화의 한반도 얼마나 좋아. 박근혜의 통일 대박론이 욕먹는 이유는 통일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려면, 대박나는 통일을 만들려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대화협력구조를 만들어서 전쟁과 폭력적 대립을 중단하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통일 대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욕을 먹었어.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이산가족 상봉도 물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적극적으로 매달려갖고 한 거지만 이산가족 상봉도 해내고 북한으로 분유도 보내고 그나마 이제까지 한 짓 중에 제일 잘한 짓이 그 두 가지라고 봐요. 근데 오늘 또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둘이서 대화하는 분위기가 했더니 오늘 아침이었지? 북한에서 NLL 침범하고 돌아간 거. 그지? 북한에서 NLL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일부러 시위하느라고. 왜 NLL을 침범했겠어요? 원래 NLL은 양국에서 서로 건드리지 않기로 옛날에 노무현 때 건드리지 않기로 했던 부분인데 왜 거기 전선이 왔다 갔다 했겠어. 그게 지금 한국에선 이 키리졸브 훈련하는 거에 대한 시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보도는 나왔는데 그럼 우리 국방부는 뭐 했대? 아니 북한의 경비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국방부는 뭐 했다는 거야? 민간 당체에서 26,000톤 한 거 말고 박근혜 정부에서 오늘 간 거는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에요. 이게 2010년 이후에 10년 이후라든가 10년 만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라서 의미가 큰 거야.
이제까지 민간 차원에서는 지원을 계속 해왔어요. 해외를 통해서도 했고, 그 민간 차원의 지원은 법륜수님 쪽에서 만들었던 인권단체 이런 쪽에서도 민간 차원의 지원은 계속 해왔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번에 처음에 한 거잖아, 박근혜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민간 차원의 지원은 해외 단체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어. 근데 이번 북한 지원은 박근혜가 정부 차원에서 한 거예요. 박근혜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 거야. 그거는 잘한 거다. 뭐라고요? 지금 중계방 있어요. 예, 중계방이 있는데 그 중계방으로 가시면 되지 왜 인원수를 줄이라고 그래. 망치부행 검색하고 중계방 가실 분들은 가시면 돼요. 800명 정도 되면 중계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계방 다 있어요. 네. 이번에는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거라서 의미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그 얘기가 나왔어. 미국에서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아이씨. 시간이 없어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 그래가지고 돈을 최대한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줄일 거냐? 그래서 미국이 줄이기로 한 게 뭘 줄인 거예요? 국방비를 줄이기로 했어. 해병만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요. 지금 미국 육군을 대폭 줄이기로 한 거야. 그러면서 미국 육군을 줄이면서 육군과 관련된 정부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이 저 개지랄을 떨고 있는 것도 뭐냐. 키 리졸브 훈련이 결국 일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 돈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을 하면서 한미일 연합부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것도 일본이 왜 저렇게 설치고 독도 문제 박근혜가 독도 문제 확실히 답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와가지고 무슨 섬이야 하면서 못 본 척했잖아. 못 들은 척했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한미일 연합 훈련을 돈을 일본이 내는 거야. 미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한테 돈을 내게 하는 대신에 일본이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즉 자위대 지금은 이제 일본 정식 군대가 아닌데 무장을 허용하는 거야. 일본이 그러니까 전범 국가라서 이제까지 공식적인 군대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지금 평화헌법이라는 거를 포기하고 군부대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걸 미국이 허락한 거예요. 이제까지 군부대 못 만들게 한 게 미국이었어. 근데 미국이 일본한테 그걸 허락했다고. 왜? 군부대 만들어서 네가 동북아를 지켜. 한미일 연합체제로 네가 동북아를 지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이랑 조선은 이제 내 땅이다 이러고 지금 저 지랄하는 거야. 아베가 미친 짓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키 리졸브 훈련을 비롯한 한미일 훈련에 대한 돈을 미국이 부담할 몫을 한국하고 일본한테 떠넘기면서 일본한테 자기네 몫의 돈을 내게 하는 대신 일본이 독도를 갖고 지랄을 해도 입 다물어 주기로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이고 미국이 군축,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를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여보려는 거야.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미국에서도 남북한을 통일시켜라. 남북한을 통일시키면 그 부담,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사고를 치니까 일본이 막 아베가 지랄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만해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막 난동을 피워. 이게 한미일 군사훈련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미국에서도 지금 한반도 통일이 더 비용이 절감된다.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게 비용이 절감된다는 걸로 미국도 입장 정리가 됐다는 거야. 중국은 지금 쓸데없이 미국하고 대립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계속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남북이 계속 대치 상황에서 그것도 꼭 서해바다에 와서 훈련을 하잖아. 그 중국은 제발 이 모든 일을 끝나려면 빨리 통일해라. 중국이 빨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일해버려라. 그게 중국도 통일을 원하고 미국도 통일을 하는 게 미국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길이다. 정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밀월을 맺고 통일로 가자 합의가 되고 있고 지금 합의 안 된 게 일본뿐인 걸로 알아요. 일본만 통일에 반대하고 있는 거야.
미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왜냐하면 통일이 안 되고 계속 남북이 긴장 상태가 유지가 돼야 일본이 군축을 더 할 수 있는, 군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중에서는 4개 나라 중에서 일본만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긴장 상태, 전쟁 주장을 막 하는 거야. 중국아 덤벼라, 북한아 덤벼라 이러면서. 그런데 미국은 지금 더 이상 전쟁할 능력이 없어. 부시 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둘 다 미국의 재정을 완전히 말아먹으면서 쓸데없이 중동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을 하는 바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예 지금 미국의 육군을 줄여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하지도 않을 전쟁으로 군축하지 말고, 그러니까 군비 경쟁하지 말고 차라리 평화로 가자. 그게 중국도 미국도 맞아 떨어진 거야.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통일을 시키자. 그러니까 박근혜가 통일 대박 얘기하고 계속 김정은한테 중국이 압박을 넣어서 남북 이산가족 대화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도 그래서 김정은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을 하겠다, 불바다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3일만 연기해달라 막 이랬어. 김정은 태도가 작년하고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작년에는 뭐 훈련을 하기만 해봐라.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이랬던 애가 오늘은 3일만 연기해달라는 둥. 그러면서 이번에 이산상봉 가족은요. 이산상봉 만남은 김정은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한 거야. 그래서 이산상봉을 했고,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면도 있지. 그걸로 이산가족 상봉한 걸로 잘했다. 지지할 만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박근혜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뭔가 이 대결 국면을 풀어나가는 이벤트가 필요했고, 김정은이는 당장 이 아이들의 영양 상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남쪽의 경제 지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은 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야.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북한하고 중국을 자극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북한에서도 항의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시비를 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 간에 긴장된 평화 상태가 지금 이제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거야. 긴장된 평화가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응?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 압도적으로 북한을 무찌르고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등신입니다. 세니우님, 청사님 감사합니다. 흡수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비용을, 통일 비용을 다 남한이 낸다는 얘기야. 모든 통일 비용을 남한이 내는 게 흡수 통일이야. 우리도 그렇게 낼 만한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흡수 통일이라는 말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야. 박근혜 쪽에서도 하면 안 되고 박근혜 지지자들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평화의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평화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경제 교류를 하는 거다. 그게 통일을 위한 기초 다지기였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3가지, 평화로 민간의 경제 교류를 주축으로 해라. 그게 햇볕 정책이었어.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평화를 사고,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외국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힘이 된 건데, 그 원칙을 이어가야죠.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 경제 교류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한 다음에 북한의 야시장이 발달한 거야. 원래 북한이 시장이 없었잖아. 북한의 야시장이 발달을 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민주정부 시절에 발달된 게 뭐냐면 북한에 자유의 바람이 들어간 거야. 여러분 햇볕 정책이 뭔지 알죠? 옛날 동화에 구름하고 태양이 경쟁을 했잖아.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자가 이기는 거다. 그래서 이 구름은 계속 돌풍을 불러일으켰는데 나그네가 계속 옷을 쥐고 있었다가 태양이 따뜻하게 더 따뜻한 빛을 내니까 스스로 외투를 벗었다.
그게 바로 햇볕 정책이야. 뭐냐? 북한의 체제를 무력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도리어 더 뭉친다는 거야. 박근혜 사퇴하라 그러면 보수가 뭉치는 것처럼 북한을 무너뜨리자 그러면 더 뭉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주자. 북한 너희들 이거 가져. 그러면서 물건을 보내주고, 그러면 그 물건이 돌고 돌면서 야, 이거 남한 물건이 북한보다 훨씬 좋다야.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결국 북한의 자유의 바람이 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유의 바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중국도요, 개방할 때 그런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개방할 수밖에 없었어. 러시아도 개방하면서 경제 개방한 다음에 공산주의를 포기했던 거야. 소비에트 연방을. 그런 것처럼 북한에게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자유의 바람을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불게 해주면 그 나라 안에도 뭐가 그 말도 안 되는 3대 세습 체제, 그 말도 안 되는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생긴다는 거지. 지금은 그런 제2, 제3의 정치 세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 생기면 그냥 막 총살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유의 바람을 불게 해야 된다. 그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연구됐던 통일 방안이에요. 그러니 박근혜도 그래서 지금 민간의 이산상봉,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허락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에다가 대북 그 식량 지원하는 거,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풀어야 되는 게 지금 이 아시아 대륙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중국,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는 남한에다가 가스 팔아먹으려고 6년째 기다리고 있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게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스 팔아먹으려고 지금 6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잖아. 북한으로 길이 안 나가지고.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팔아먹을 자원이 많아. 중국은 자기네 경제개발을 해야 되는데 괜히 앞마당에서 전쟁한다고 신경 쓸 틈이 없어. 중국과 러시아도 통일로 가자. 미국은 재정 부담이 심해서 지금 뭘 할 수 없다. 전쟁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통일시켜라. 근데 누구만 반대해? 자기네 나라의 우군화, 자기 우파들의 어떤 극우적인 성향을 유지해서 아베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한반도 주변에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사고를 계속 치는 거죠. 강력 발언을 하고 그래서 중국을 자꾸 시비 거는 거야. 정면가하더라니까 지금. 중국을 정벌하게 한국은 길을 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다 계속 들이대는 거야 지금 일본이. 그러면서 이제 걔네 분쟁도 있잖아. 영토 분쟁도. 중국하고 일본 사이 영토 분쟁도 있기 때문에 계속 중국한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이 계속 가라앉고 있다며. 김한길 퇴진부님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그네는 강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일본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이 뭐에 대한 원자력 방사능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후쿠시마 근처 20km의 통행 제한이 풀어졌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정말 가도 되냐? 우리 아이가 어린데 거기 들어가도 되는 상황 맞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 국민들의 공포가 정치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하려면 뭔가 강력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베는 저렇게 계속 미친 짓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도움이 된다고 보시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도움이 되겠냐? 통일이 도움이 되겠냐? 아니면 전쟁이 도움이 되겠냐?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개고생을 해. 그것도 의무적으로 가야 되잖아. 막 연애해가지고 손막 잡아보고 뽀뽀하면서 이제 좀 사귀어볼까 그랬는데 군대 영장 나와버리면 그 애가 기다린다는 보장도 없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울며불며 가겠어. 그 여자애들이 기다린다 그래놓고 기다리긴 뭘 기다려. 그러는 거.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간다면 또 참아. 근데 씨발 가보면 돈 없고 백 없는 서민의 자식들만 군대 가. 있는 집 새끼들은
국적을 바꿔서 혹은 지네 자식 미쳤다라는 거짓말하면서라도 군역 다 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아니 나는 안보가 그렇게 중요한 그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은 왜 자기 자식들을 군대 안 보내냐고. 맨날 말로만 안보 군대 가야 된다 군인들 우상화시키는 드라마 만들면서 왜 지 자식은 군대를 안 보내. 개새끼들 아니야. 그러면서 돈 없고 백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애들이 말이야 중병에 걸려도 군대 가야 돼. 근데 있는 집 자식은 기침만 많이 해도 안 가. 천식의 위험이 있다. 이 미친 짓거리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야. 통일하면 의무부양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통일하면 통일한 나라에서 통일된 나라에서 의무병 제도를 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이 남북이 군사 경쟁하느라고 군비 경쟁하느라고 북한은 200만 남한은 60만 이러면서 쓸데없이 군대가 260만이야. 아주 수출해도 돼요. 군대 숫자가. 정말 통일하고 나면 정말 소수정의 그 모병제로 소수정의 모병제로 군대 갔다 오면 대박나는 군대 갔다 오면 등록금 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등록금 면제해 주는 거야. 그리고 뭐든 취업할 때 가산점 주고 취업할 때 우선 선발하고 군필자를 우선 선발하는 30% 군필자 우선 선발 모병제로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봐. 그러면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등록금 안 내도 된다는데 1학년 때 갈걸? 서로 간다 그러지. 거기다가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은 무조건 군필자 우대. 그 다음에 대기업 취업도 30%는 군필자 우선 채용. 이래버리면 군대 다 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안 갈 애들이 어딨냐? 다 가지. 그래서 넌 안 갈 거야? 그래 가지마. 너 안 가도 너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이제 군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 그래서 이 평화체제에 모병제를 만들면 그리고 제가 군대 안 가도 통일한국엔 누가 있어? 못하는 게 없는 북한군이 있잖아. 하다못해 새들을 훈련시켜갖고 미사일을 쏘게 하는 그 대단한 눈으로 레이저빔을 쏘는 어뢰를 타고 다니는 못하는 게 없는 북한군인인데 우리가 뭐하러 군대 가. 북한군한테 다 군역을 군대에 하라고 그러면 걔네 200만이 돌아가면서 해도 그 전세계 최강 부대야. 우리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우리 이길 수 있어. 북한군이 우리 군이 되면. 안 그래? 걱정하지 마. 통일만 되면 이 울며불며 생리별하는 그 젊은 총각들도 없어지고 군대 가서 군사훈련보다 삽질 더 많이 하잖아. 그리고 막 그 눈 쓰는 게 더 많고 아유 강원도에 가서 눈 쓰느라고 우리 군인들 얼마나 고생하는 거야. 응?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그 빗자루질도 훈련이다. 삽질도 훈련이다. 아휴 그런 훈련해갖고 그거 어디다 쓸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군인들을 갖다가 말이에요. 훈련이란 이름으로 괴롭히면서 그런 짓거리지 그만해도 된다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가요. 현재 국방비가 30몇 조야. 국방비가 30몇 조인데 30몇 조 원 중에 미국에 쓰지도 못하는 최첨단 무기로 나가는 돈이 10몇 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무기는 워낙 최첨단이기 때문에 한 발 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북한의 무기는 뭐야? 6.25 때 쓰던 탱크도 지금 쓴다는 거 아니야. 걔네는 질보다 양이야. 일단 막 쏘는 거 있잖아. 막 그냥 양으로 쏟아붓는 그런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첨단 무기야. 그 열추적을 해가지고 오차 없이 가서 맞추는. 쟤네들 몇만 발 동시에 쏘는데 우리 언제 가서 그거 몇만 발 쫓아다닐 거야. 못 쫓아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10몇 조를 들여서 구비한 무기들이 해마다 10몇 조가 들어가요. 유지 관리비로. 해마다 10몇 조씩 들이는 그 미국산 무기들이 실제로 전쟁이 나면 북한의 재래 무기를 못 이긴다며. 망치 부인년아 뻥까지 마라. 이거 왜 이러실까? 군대 이거 정신교육 얘기에 나왔다는데. 정신교육 얘기 시간에 나온 거 아니야. 그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무기만으로 못 이긴다. 그러니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다. 그랬다며.
왜 그래? 다 자기네들 한 얘긴데 왜 지네가 하면 애국이고 내가 하면 좌빨이냐? 그 이중잣 때려버려! 씨발놈들아. 그래서 뭐냐? 지금 그 십몇 조씩 하는 그 무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기들의 또 문제가 뭐냐?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갖고 안 팔리는 무기, 그런 걸 우리나라에 팔아먹는 거야. 너무 비싸고 별로 가격에 비해서 기능이 안 좋다. 그리고 다른 나라 안 사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다 팔아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뭘 하면, 통일하면 그렇게 쓸데없는 무기 살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뭐가 좋다? 그 십몇 조의 아까운 쓰지도 못하는 무기 사는 비용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애들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일 한 끼 이상 무상급식을 하고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정말 공교육만 받아도 튼실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뭐라 그러나 자신의 취미와 역할에 재능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도 되고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할 수 있고 그 노인들에 대한 복지 비용도 되는 거고. 뻥까지 마. 무슨 십몇 조로 그게 다 돼. 우리나라가 복지 예산이 그 하루에 한 끼 무상급식 하는데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2조 원이면 된대잖아. 그 십몇 조를 해마다 십몇 조인데, 물론 재벌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 그 돈을 지금이라도 거두면 또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자, 좌우지간 그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저녁 7시에 그 민주노총에서 주도하는 거죠. 민주노총에서 주도하는 국민 총파업 집회가 있답니다. 맞습니까? 예. 민주노총에서 주도하는 국민 총파업 집회가 오늘 저녁 7시 시청광장에서 있다는 거죠. 예. 박근혜 1주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할 말이 많대요. 네. 그 쓸만한 공기업 죄 민영화하고, 그리고 이 노동자 탄압하고 그 파업하는 노동자들한테 막 손해배상 청구하는 박근혜 정부, 오늘 민주노총에서 할 말 많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갖고 나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효리의 노란 봉투. 아니, 이효리 노란 봉투가 며칠 전에 막 떴어. 그게 한 2주 전인가? 노란 봉투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그 얘기를 보고 왔고 막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그러니까 이 이효리가 가수잖아요. 근데 이 가수가 쌍용 자동차 가족들의 그게 뭔가 그 손해배상 비용인가 그런 거죠. 벌금인가 뭔가. 그러니까 하여튼 노동자들이 진 빚을 갚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가 있었다는 거야. 47억. 그래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그 47,000원짜리 봉투를 만들자. 그래서 47,000원씩 입금을 해가지고 몇 개를 모으기로 한 거야. 그게 10,000장이면 되나? 47,000원을 10만 장을 모으면, 그지? 47,000원짜리 노란 봉투를 10만 명이 모으면 47억을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효리가 그걸 내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얼마 안 됐던 거야. 1,000명도 참여를 안 했던 거야. 그죠? 그게 이효리가 노란 봉투에 참여하기 전에는 1,000명도 참여를 안 했대. 그랬는데 이게 이효리가 노란 봉투를 낸 거야. 이 노란 봉투 프로젝트에 딱 동참을 했더니 그날 막 검색어가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날로부터 지금까지만에 엄청나게 늘었대. 이게 그 기사인가? 지금 이효리의 노란 봉투 이후로 그 1차 목표량 거의 채운 것 같은데? 어머. 이효리의 힘. 그 노란 봉투 캠페인 1차 모금액 목표 100% 달성. 네. 참 이쁜데 개념도 있어버려. 예. 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당한 쌍용차 철도노조 돕기. 이효리 편지 알려진 이후 시민 9,000명이 참여했다. 와, 10,000명을 목표로 했나봐. 첫 번째, 1차 목표 4억 7천만 원을 채웠다. 2차 모금운동이 시작된다. 가수 이효리의 참여에 힘입어 노란봉투 캠페인이 1차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 이 캠페인은 파업 이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쌍용자동차와 철도노조 조합원 등을 돕기 위해 10,000명이 47,000원씩 후원금을 모으자는 운동이다. 아름다운 재단은 25일 노란봉투 캠페인이 1차 목표 금액인 4억 7천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효리 씨가 현금 47,000원이 담긴 봉투와 손글씨 편지를 서울 종로구 옥인동 아름다운 재단 사무실에 보낸 사실이 알려진 18일 이후 일주일 만에 9,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결과다. 일주일 만에. 아름다운 재단 관계자는 어려운 노동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이효리 씨의 편지가 일종의 촉발제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내가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이 아픈 거야. 아름다운 재단은 곧바로 2차 모금에 들어갔다. 1차와 마찬가지로 4억 7천만 원이 목표다. 2차 모금액은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 의료비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녀의 하절기 교복비 지원과 각종 법률 개선 활동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쓰이게 된다. 2차 모금 역시 온라인 펀딩 플랫폼인 개미 스폰서 누리집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 모임은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모금운동 외에 법제도 개선 캠페인, 모의법정, 영화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고질적인 손해배상 가압류 조처에 대응하자는 뜻에서다. 미안해요. 눈이 정화되는 것 같죠? 그래요. 정말 이효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개념이 있었어. 옛날부터 이효리가 개념이 좀 있었어요. 예. 진짜 이 미모와 개념을 겸비한 이효리 화이팅! 멋지다 이효리! 네. 아휴, 문란한 과거. 네 과거는 어떤데? 네 과거는 어떤데 남의 과거가 문란하니 어쩌니? 별 지랄을 다 하고 있어. 과거가 깨끗해? 그러면 문란한 외모가 안 됐나 보지. 문란한 과거를 가질 만한 외모가 안 됐나 보지. 과거 얘기하고 앉아있어. 어떻게든 흠집 내보려고. 잠깐만요. 오늘 이 뉴스 또 한번 제목만 좀 보고 갈게. 예. 자본주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목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정말 이 자본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지금 우리 사회가요. 전 세계가 이렇게 그 돈 놓고 돈 먹기, 부자가 다 빨아먹는 1%가 다 먹는 시스템. 그거 정말 위험해요. 그런 시스템은 뭘 만든다? 결국은 부자들을 망하게 할 거야. 왜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처럼 부자 감세, 부자한테 자꾸 세금 깎아주면 안 되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늘려서 공교육을 육성 강화하고 일자리 늘리는 일을 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 그들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야. 주가는 경제가 안정될 때 지켜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맨날 새누리당 찍는데요. 그 건물 요즘에 세가 안 나간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야. 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빌딩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문제가 뭐냐? 이게 임대가 잘 안 돼. 임대료가 잘 안 들어오고. 그럼 손해를 보잖아. 그거 왜 그런 거야? 이 건물에 그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려면 뭐가 살아야 돼요? 경제가 살아야 돼요. 경제가 살아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빌딩에 세가 나가는 거야.
그리고 장사가 잘 돼야 그 임대료가 들어오고 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 노후가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쪽쪽 빨아다 재벌만 도와주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빌딩으로 노후 설계해 놓으신 분들이 지금 공실 때문에 그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재벌 중심, 재벌한테 모든 돈을 몰아주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가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게 있어. 그 여론조사가 또 된 게 있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 경제민주화가 옳다라고 지지한 국민 70%예요. 그거 알아요?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동의한다니까?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70%야.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모두가 같이 먹고 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70%가 동의하는 거야.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는 가장 진보적 개념이에요. 가장 진보 사상이 주장하는 게 경제민주화야. 그런데 그 경제민주화를 국민 70%가 요구하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45% 50%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 안보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경제는 진보적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양분된 태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소위 이제 안철수 얘기 처음 나올 때 중도 세력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쇼였던 거야. 국민들이 어떤 정책은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정책은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도 세력이라는 건 없다는 거지. 응? 결국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경제는 민주화돼야 된다.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게 결국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뭐냐? 한 사람한테 잔업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일 많이 시키지 않고 한 사람한테 한 사람 목만 일하게 하고 그 일자리를 둘로 나누는 거. 그게 일자리 만드는 거야. 여론조사 79% 경제 민주화 필요. 새누리당 조사에서도 79%였구나. 국민 79%가 경제 민주화를 원한다니까? 그런데 이 경제 민주화가 진보적인 사상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국민 70%가 그러니까요. 국민 70%가 경제 민주화를 원했다는 얘기는 그게 진보인 줄 모르고 지지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국민들의 성향이 보수화되고 있다? 그건 무슨 개소리야. 국민들의 성향이 보수화됐다니. 국민들한테 물어봐.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제예요. 그럼 경제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경제 민주화요. 그런데 무슨 국민이 보수화되고 있어. 어디서 나온 얘기야? 제가 지금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막 묻고 있어요. 그래서 막 크크크 웃고 있어. 자기가 모르면 그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가만있어 보자. 우리 여론조사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박근혜 대선 공약에 나온 얘기야. 박근혜도 경제민주화한 거 알아? 얘 우스나이야. 어이 김세력이 너 박근혜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던 거 알아? 몰라? 몰랐지? 그래서 웃는 거지 너네. 박근혜 대선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어. 그래 너 모르고 웃는 거지? 네가 지금 박근혜 비웃은 거야? 경제민주화 79%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이게 박근혜가 대선 공약 세울 때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 공약이 들어간 거야. 박근혜 대선 공약이 경제민주화인 거 알아? 너 그래서 비웃는 거지? 박근혜 비웃은 거지? 뭘 알고 웃어. 자 여기 보세요.
79% 경제, 이게 2012년 7월 기사야. 2012년 7월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절대 다수인 79%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3L? 뭐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 따르면 3L이라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9%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야,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6월 28일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79%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누가 조사했다고? 새누리당에서 조사했다고. 새누리당에서 여론조사 의뢰해가지고 국민 70%가 경제민주화를 원한다는 그걸 얻었다고. 아까 걔 어디 갔냐? 막 비웃으면서 어디 자료냐고. 새누리 자료야? 새누리 자료. 자, 뭐 또 불산 유출이 또 있었어요? 지금 시청인데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사람들이 생겼나봐요. 청와대로 행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 들어갔대. 이상한 사람들이 합세하면서 지금 이제 청와대로 행진하자 그래놓고 누가 사고 치려고 그러나봐. 그래가지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울산에서 불산 유출이 있다. 그 얘기가 지금 또 나왔고요. 자, 하여튼 상황 지켜볼게요. 아로 활동? 지랄을 한다. 국정원 똘마니들이야. 무슨 아로야, 아로는. 오늘 뭘 일으켜서 아로라고 누명 씌우려나 보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합세했다는 걸로 봐서 오늘 민주노총 집회에 폭력행위를 해가지고 아로 인증이라고 그럴 건가 봐. 백날거지님, 알계시님 감사합니다. 예. 야. 이거 그쪽으로 빨리 전해줘야 될 것 같은데? 민주노총 쪽에다가 지금 딱 분위기가 아로가 움직이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저 새끼들이 지금 똘마니들을 풀어가지고 지금 똘마니들 풀어가지고 오늘 행진하면 사고 칠 것 같은데 대비하라고. 그쪽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자, 하여튼 경제민주화. 지금 데모당이 뭐야? 데모당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 간판 들고 나왔는데 데모당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ROTC? 아로가 ROTC 얘기하는 거구나. 뭔가 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앞자리에 막 나서고 있나봐요. 예. 좀 걱정되는 분위기다. 하여튼, 네. 자, 이제 경제민주화 얘기 마무리하고, 울산 부출이래. 미치겠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정의사랑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내가 7시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못하고 그냥 풀로 뛰었더니 병이 났어. 네. 자, 하여튼, 얘기 마무리를 하면, 경제민주화 79%야. 새누리당이 조사해도 경제민주화의 국민 요구가 79%였다고. 아까 막 비웃던 새끼들 어디 갔어? 아까 막 비웃던 새끼들
너네 박근혜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던 거 알아 몰라? 몰랐지 무식한 새끼야. 그리고 그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이 새누리당의 조사에서 나왔다는 것도 몰랐지? 그래놓고 어디서 킥킥거리고서 막 도대체 어디 자료냐고요? 그래서 아까 킥킥거리더라? 그거 아까 누가 찾아갖고 스샷 좀 떠서 올려줘. 두고두고 놀려먹게. 아주 막 내 경제민주화 79%라니까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막 비웃더라고. 꼬투리 개잡네. 야, 어디서 나온 자료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샷 떠놓고 보면서 즐거워하겠다는데 그게 꼬투리 잡는 거야. 어디서 나온 자료에서 보여줬잖아. 박근혜 공약이었다. 그게 새누리당 뭐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조사한 거다. 근데 왜 꼬투리 잡는 거라고 시비를 털어? 너도 쪽팔리지? 너 아까 그랬는데 이름 바꿨구나? 아이 새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자본주의가 계속 옛날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자본주의가 김세력이었어? 자본주의가 이대로 계속 가면 패망할 것이다. 그게 자본론이야. 그게 이제 서양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영국에서 그 책을 썼어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소련 사람이 아니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원래 프로이센 지방에,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파리 코뮌 운동을 이제 봤어.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경제학 그 자본론이라는 걸 이제 마지막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쓰는 도중에 막내딸이 굶어 죽어요. 5살인가 어린 딸이 너무 집에 먹을 게 없어갖고 아이가 굶어 죽는단 말이야. 목소리 열혈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었어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1800년대 후반이 1900년대 초반이 어땠냐. 남자 어른들을 전부 잘라내고 여자들을 일을 시키다가 돈을 반값만 주고 여자를 일을 시킨 거야. 임금을 아끼려고. 그러다 여자들도 돈이 아깝다 해서 여자들을 잘라내고 청소년들을 부려먹다가 청소년도 점점 나이를 줄여서 월급을 나이만큼만 주는 거야. 여자 어른이, 그러니까 남자 어른이 100을 받았는데 남자를 잘라. 그리고 50만 줬어. 근데 이 50도 아까우니까 조심해서 갔다 와. 50이 아까우니까 그 아줌마를 자르고 청소년한테 뭐 20을 줬어. 그러다 이 청소년한테 20 주는 것도 아까우니까 5나 7만 주고 그 8살짜리 10살짜리 애들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소설책에 나와 있어.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단편 소설인데, 불을 지피고 여기 이제 불을 지피다라는 불을 지피다라는 이름의 그 소설책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어린 청소년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 사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생활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책이야.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내용에 보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노동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봤어요. 이게 이제 이 책에도 보면 그 당시의 노동 현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제목이 뭐였냐면 그냥 고기도 아니고 전쟁 강자의 힘. 신화고였나? 신화고였나 보다. 그래. 신화고였던 것 같아. 하여튼 여기 여러 가지 단편이 나오는데요. 이 단편 소설들 속에 보면 그래. 배교자인가 보다.
배교자, 배교자. 배교자라는 책에 보면 어린아이의 그 어린아이 노동에 대한 노동 착취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임금을 아끼기 시작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영국이나 미국이 똑같은 짓을 했어. 그래서 대공황이 와. 대공황. 대공황이 와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그 경기 침체를 경제가 막 망해가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보려고 식민지 쟁탈전으로 1차 대전을 한 거야. 1900년대에. 예. 그런데 그 1900년대에 그 막 쟁탈전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대공황이 오고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부자가 모든 걸 다 먹는 그 시스템은 인류를 파멸로 가져간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수정자본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복지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그래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 수정자본주의가 사실은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세력이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진영에 퍼진 거거든.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수정자본주의도 포기한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의 이 지구의 모습이 된 거야. 근데 이 지구의 모습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모든 나라에서 실업의 문제,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노인들의 빈곤 문제.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지 못하면 우리도 나이 들어서 굉장히 비참해진다는 얘기야. 우리의 노후가 모은 돈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인이 돼서 비참하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예요. 스스로 죽는 거. 그러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야, 지금. 즐거운 씨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근데 박근혜가 그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와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와서 쌩 까버렸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극의 시작이죠. 어떡하냐. 지금 팩트TV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대. 연두 소나무님 감사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이거 본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행진하려는 사람들 누구야? 행진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니 이게 이분이 누구예요? 행진하시려는 분이 누구야? 이 행진하려는 사람 누군지 무슨 변호사?
무슨 변호사야? 권영국 변호사? 저런 모습은 정말 아니지 않나? 일단, 예, 오늘 방송은요, 예, 여러분, 팩트TV 보실 분들은, 팩트TV 가서 상황을 보시고요. 나는 이제, 저런 모습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러다가는 우리 이번 주말에 저기 뭐야 우리 뭐 저기 쐈나봐 체류액을 체류액을 쏜 모양인데 우리 이번 주말에 그것도 못하겠네. 삭발식. 예.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국민이 시위를 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시위를 허가제로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허가제가 아니야. 우리나라 시위가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신고제는 뭐냐면, 나 여기서 시위할 거야. 라고 선언만 하면 되는 거야. 알려주기만 하면 경찰이 와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시위에는 행진이라는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는 행위, 이게 시위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위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나 보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평화 시위, 평화롭게 행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으면 안 된다는, 막으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예.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야.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 국가는 평화 시위를 보장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경찰은 시위대를 보호하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경찰들이 가두행진도 신고한 내용인데, 불허를 한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가을어사비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시청까지 보니까 이게 그런가 봐. 이제 이 청와대를 이렇게 돌고 시청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 시간상. 청와대 앞에 단식 농성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가서 이렇게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출발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무조건 막는 거지.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박근혜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의견을 지금 내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적법한 행진 통로입니다. 그리고 행진 코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도 지금 경찰이 묵살하고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경찰이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시법 방해의, 집회 방해의 현행범입니다. 제가 힘이 있으면 경찰력 있는 사람들을 몽땅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리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당 방위를 다시 행사하고자 합니다. 집회 시위는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경찰이 구라발로 짓밟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바로 경찰의 이러한 남용을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정당방위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직업 역시 인도를 다시 우리가 스스로 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요, 팩트TV로 가서, 예, 요 다음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팩트TV로 이동해주세요. 예, 이 다음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팩트TV로 이동하셔서, 이제 현장 상황을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걱정이냐 하면, 이걸 가지고 내일 아침 조선일보는 폭도로 변한 시민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기사를 낼 겁니다. 그러면서 저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아로라고 몰아가는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그죠? 뻔하잖아요? 걔네들의 스토리가. 저는 그런 언론에 의해서 또 이 무지한, 예, 이 상황을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낚이겠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는 이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어떤 이유에서든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오늘 저 사람들을 보면서 말릴 수가 없어. 더 이상. 논리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더러 저러면 안 된다. 합법투쟁해라. 근데 사실은 지금 저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합법이야. 경찰이 불법이고, 헌법에 따라 가겠다는 사람과 불법적으로 길을 막고 있는 경찰인데, 국민들은 모르겠죠. 그죠? 국민들은 모르고, 내일 또, 이걸 빌미로 해서, 공안 탄압을 하려고 하겠죠. 예, 이 빨갱이 세력, 이 종북 세력, 이 청와대로 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위헌 소송을 어떻게 해요? 위헌 소송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사상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따라서 보장된 권리야. 그런데 지금 저 경찰이 불법적인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박근혜가 볼 때는 자기가 곧 법이잖아. 박근혜와 청와대를 이끄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은 박근혜가 법이고, 박근혜가 원칙이라, 지네가 헌법을 무시하고 막아도 된다고 생각해.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파장을 끼칠지, 이 이야기가 어떤 파장을 끼칠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도리어 국민은 법을 지켜서 법대로 행진하겠다는데 막고 있는 경찰. 그런데 내일 아침에 모든 언론은 경찰은 법을 지켰고 시민이 법을 어겼다고 또 거짓말을 쓰겠죠. 거기 국민들이 얼마나 넘어가나 한번 지켜봅시다. 사브리님, 게시타포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국민들이 놀랄 만한 짓 하지 마라 이런 말 못하겠어. 이런 말 못하겠어. 이 박근혜가 낙하산 방지법 선언한 날 낙하산 쫙 뿌렸잖아. 낙하산이 뭐냐?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을 자기 선거 캠프에서 공세웠다고. 예. 별들의 본향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님 감사하고요. 망공님 감사합니다. 자기 캠프에서 자기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관공서에 막 갔다가 사장으로 찍어 내리는 거, 그걸 낙하산이라래. 근데 박근혜가 낙하산 방지법을 통과시킨 날, 그날 낙하산을 대량 살포했어. 해당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맞다. 자기 사람들이 그 경험이 있다고 우기면서 뿌린 거야. 오늘 또 무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온갖 뻥을 다 친 거잖아요. 딩구리양님, 압록강은 흐른다님, 별들의 본향님 감사합니다. 그런 뻥을 쳐도, 그런 뻥을 치고 지키냐고. 안 지키잖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줄 모르잖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 그 지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가 경제민주화 하자고 그랬냐고. 경제민주화 얘기한 빨갱이라고. 박근혜가 빨갱이란 얘기잖아.
박근혜가 빨갱이란 얘기잖아. 그러고 있는 나라. 거기다가 지금 박근혜는 무엇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판이라는 분명한 범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더러만 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내가 굉장히 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 시위대를 봤는데, 도리어 막 외신들은, 외국 신문들이나 외국의 인권운동가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 탄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요, 언제까지 그렇게 착하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냥 말을 들을 거냐. 국민이 법을 지키면 뭐해. 국민만 법 지키면 뭐하냐고. 박근혜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법을 안 지키는데, 증거 재판주의, 증거가 있어야 증거에 따라 처벌하는 나라에서 증거 없는데 막 12년 7년 때리잖아. 증거가 분명한 김용판 범죄는 무죄 때리잖아. 그런 나라에서 국민이 왜 국민만 법을 지켜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집회는 합법적 집회야. 신고했고 신고대로 하겠다는데 저걸 불허하는 게 불법이에요. 시위를 허가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찾아봐. 우리나라 집회 시위가 허가제인가 신고제인가 찾아봐. 우리나라 집회는요, 신고제예요. 신고제는 뭐냐? 내가 할 거다라고 선언하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저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명박 지지자들은 감히 그 신고제 집회를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들이 불허하면 못하는 건 줄 알아. 이건 헌법에 보장된 그 집회 시위 권한이고, 무엇보다 오늘의 행진은, 야, 박근혜가 진짜 이건 내가 보니까 진짜 아까 걔네들 말대로 그 무력 충돌을 유도해서 아로로 몰아가려는 그런 거 같네. 법원 집회 금지 부당 민노총 거리행진 예정대로.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거리행진을 허가했다. 서울행정법 행정 5부는 24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리행진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5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파업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개 집회 금지 통고를 했는데, 이 금지 통고를 집행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제 민주노총에서 내린 거야. 한마디로 집회 금지 못하게 해달라.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 2월 25일 국민파업위원회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 위원장이 12일 서울청에 25일 오후 5시부터 6시 20분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동아면세점 정부청사 후문 세종문화회관 후문 동아면세점 대한문 서울광장에 이르는 2.8km에 걸쳐 2,500명이 참석하는 5개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청은 행사 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에 정한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 및 차량의 원활한 안전교통 소통이 방해될 우려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신 위원장이 교통에 영향을 적은 경로로 다시 집회 시위 신고를 했고, 서울청이 같은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정한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은 집회 및 시위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야 한다며, 금지 통고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신 위원장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행진 장소를 금지 통고 취지에 맞춰 짧게 변경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행진 코스가 폭이 좁긴 하지만 질서유지선 등을 통해 행인들의 인도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자, 그러니까요, 법원이 이 집회를 허락했다는 얘기야. 이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를 했어.
경찰이 안 된다! 막았어. 그랬더니만 법원이 경찰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집회 허락을 했어. 그런데 경찰이 막고 있어. 누가 법을 지키는 걸까요? 네. 누가 법을 지키는 걸까요? 예. 자,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내용은요. 궁금하신 내용은 팩트TV로 가셔서 나머지 이야기를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저는 저 2월 25일 국민 총파업에서 합법 행진을 하겠다는데 막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은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치는 사람 없이, 그리고 쟤네들의 어떤 그 누명, 올가미에 덫에 걸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투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법을 안 지키는데 법원에서 허락한 집회를 경찰이 무단으로 방해하는데 우리는 시민들한테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크리스탈씨님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현재까지 추천해주신 2184분께 감사드리고요. 딩구리양님 감사합니다. 오늘 뭔 일 터지면 우리 토요일날 삭발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 라이스맨 파파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화시위, 평화시위, 침묵시위를 할 거니까요. 자, 하여튼 오늘 저 투쟁이 어느 정도까지 아무도 안 다치고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킷버킷님, 페더21님, 칼파오빠님을 비롯해서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2218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방송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안 다치고, 그리고, 종박 언론들에 의해서 악용되지 않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용되지 않는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